1번부터 복습 겸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게 오늘 주된 핵심입니다. 아마 탄성력이 어려울 건데 이 부분을 문제를 어렵게 내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하자. 1번 문제는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 그러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운동량. 그러면 얘를 재빨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운동 에너지는 2n분의 i의 제곱.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그럼 i가 뭐냐? 결국엔 넓이. 그래서 3초 동안 물체 해준 일의 양은, 3초 동안 해준 일의 양은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kg분의 이 넓이 10, 20, 30. 그러면은 6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00줄이 되겠죠. 900줄. 각 구간당 해준 일은 W1, W2, W3 각 구간당 해준 일을 물어본다고 하면 저 넓이가 1대 2대 3이잖아요. 따라서 해준 일은 제곱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제곱으로 1의 제곱. 그래서 1대 4대 9가 됩니다. 해준 일의 양은. 그래서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와 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초하고 2에서 3초 동안 충격량의 비율 여기하고 여기 충격량의 비율은 1대 3이죠. 1대 3. 1대 3. 충격량 1대 3이니까 만약에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으면 1대 9 이렇게 되겠죠. 2번 해봅시다. 2번. 어디가 1대 3이요? 2번에 충격량의 비율은 1대 3이죠. 답이 충격량은 1대 3입니다. 1대 3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는 1대 9.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 충격량과 일과 에너지가 관련이 있다. 2번은 정지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하게 10N으로 당겼더니 5m 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해준 일이 50줄이니까 기억은 맞고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 50줄이다. 이것도 맞고요. 5m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그럼 얼마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지 항상 확인하고, 그러면 해준 일이 50줄이고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의 제곱. 그래서 V는 5루트 2가 되겠죠. 5루트지? 2루트 5 아니라지. 25 곱하기 5루트 2가 되겠죠. 5루트 2.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는 못 풀지 않을 거고. 자, 3번도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고, 자, 얘는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일단 P점과 Q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죠. 비보존력이 개입하지 않는 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다 받고, P점의 높이는 3h냐 P점의 높이 mg P점 hp. 자, 요거하고 mg 2.5h 플러스 2분의 1의 mv의 제곱, 이거와 mg h 2분의 1의 m의 2v의 제곱,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전부 쓰신 다음에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와 세 번째를 연립하면은 mg
MGH 2.5H 그러면은 MG 1.5H는 2분의 3 MV의 제곱 따라서 이거 날라가고 M도 날라가고 따라서 V는 루트 GH가 되네요. V가 루트 GH V는 루트 GH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MGHP하고 MG2.5하고 플러스 2분의 1 MGH가 되죠. 따라서 3H 되네.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만 쓰면 뭐 사실 다 끝난 겁니다. Q를 통과할 때는 6V냐 6V 그럼 요게 3H니까 바닥을 지날 때 속력은 경로와 상관없이 2G 3H 이렇게 됩니다. 근데 V가 루트 GH니까 루트 6배가 돼야죠. 6배가 아니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 정도도 쉬운 사일에 속합니다. 오늘 주로 해야 될 거는 탄성력에 관한 거니까 탄성력, 자체 운동과 자 4번 자, 그림은 실로 연결된 질량 2kg 물체를 연직 윗방향으로 당겼더니 연직 아래 방향으로 4m 아래 방향입니다. 자, 보면 아래 방향으로 4m/s 제곱이래. 그럼 재빨리 힘 표시를 하시면 밑으로 20N 그리고 윗방향으로 얘 R자임이 8N이니까 실의 장력은 12N이 됩니다. 실의 장력은 따라서 손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1N에다 봤고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은 20 곱하기 5에서 100줄의 일을 한 거고 100줄 다음에 장력이 해준 일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60줄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남은 거는 40줄밖에 없어. 그래서 니은 틀렸고 물체 운동의 증가량은 40줄이다. 이것이 맞겠죠. 기억? 이것이 되겠죠.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자, 됐으면 5번. 자, 요거는 다체 운동인 경우엔 항상 알려주는 대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거 2개짜리는 그나마 편한데 뭐 3개, 4개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경우엔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요. 전체가 보존되는 거지. 따라서 전체적인 감소량과 증가량을 따로 찾아서 쓰는 게 낫습니다. 에너지 감소량 그러면 2m짜리는 2h 내려왔으니까 4mg h 감소했고 그러면 2m짜리가 h만큼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러면 2mgh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저 두 물체를 한 물체로 보면 4m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게 같아야 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전체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감소한 거 다 찾고 증가한 거 다 찾고 그게 같다 이렇게 넣어야 돼. 식의 하나짜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V는 루트 GH가 나오겠죠. 정리하면 예. 감소 자 2m이 2h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4mgh 감소했죠. 위치 에너지가. 얘 올라갔잖아. 얘는 올라갔잖아. 하나씩 쳐다보면 안 되고 핵심은 하나씩 쳐다보면 안 되고 전체를 쳐다봐야 돼 항상. 어차피 하나짜리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런 수준은. 이것도 쉬운 건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거 6번 연습하시면
자, 얘도 자, 자체 개를 이루고 있으니까 감소한 거 찾고 증가한 거 찾고 이렇게 해봅시다. 감소한 거는 MGH가 감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M짜리는 위치에는 변화 없고 운동 에너지, 그럼 나머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V의 제곱. 그래서 V는 루트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2M G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긴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그래서 자, 요거를 달리 표현해 봅시다. 요 박스 친 거를 달리 표현하면 얘는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스몰 m의 v 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얘하고 몇 배 차이냐? 얘하고 얘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3배래. 그러니까 3대 1이라는 얘기죠. 요게 3대 1이라는 얘기야. 요게 따라서 2분의 1의 라지 M 자, 뭐 더 해봅시다. 이게 3대 1이면 자,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얘가 2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라지 M은 스몰 M의 2배라는 걸 빨리 알면 됩니다. 질량비로 나눠 가져가 운동 에너지를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속력이 같으니까. 이해되셔요? 이런 걸 알면 뭐 굳이 열심히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지. 그럼 질량이 2배니까 자, 우리가 나온 것 값을 계산하면 3분의 2 GH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네. 디귿도 맞고, 높이 H가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아야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한테 전부 간 겁니다. 항상 주도적으로 끌고 다니는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주도적으로 끌고 다니는 애가, 그리고 딸려오는 애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B는 잃어버리고 A는 받아가는 셈이야. 그래서 기억도 맞겠죠. 아니, 틀리죠.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같아야 되는데. B가 B의 운동에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입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 B를 생각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인데 무조건 위치 감소량이 더 커. B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고 다니는 친구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져갈 게 A밖에 없으니까 A가 그걸 가져가겠죠. 됐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자, 그럼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손으로 물체를 잡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더니 A가 낙하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가 낙하, 그러면 A가 무겁다는 소리니까 A가 주도적으로 끌고 다녀. 그러면 끌고 다니는 A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A의 중력 포텐 에너지 감소량은 같다가 아니라 크다겠죠. 무조건. 왜냐하면 MB가 더 큽니다. 질량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속력은 같으니까 같을 리가 없죠. 이것도.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을 수가 없어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맞죠? 속력이
같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속력이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 8번 한번 해보십시오. 8번. 자, 답을 내봤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세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감소한 거 따로 생각하고 증가한 거 따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H만큼 내려오는 거는 좀 7mgh라고 볼 수 있겠지. 7mgh. 그리고 5m짜리는 올라갔으니까 5mgh는 증가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럼 모자라니까 2분의 1에 얘네들 총 합이 12m의 V의 제곱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mV 제곱은 2mgh 가 되니까 V는 루트 3분의 g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결됐고 A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A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A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을 해봅시다. 자, 그럼 B 위에 도착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크기를 무시하니까 바닥에 도착하면 똑같습니다. 크기를 거의 점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상황을 한번 설정해보면 B는 지금 바닥에 있고 A가 지금 이 순간 속력이 루트 3분의 GH야. 그러고 얼마큼 더 내려가야 되냐? H만큼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설정을 해보면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 3분의 GH 얘는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H 이렇게 되겠죠. 왜? 등가속도 운동할 테니까 내려가는 동안 그럼 가속도 찾아야겠네. 가속도 그러면 B가 바닥에 도착했으니까 A하고 A는 지금 3m이고 C는 5m이고요. 자, 이거 힘을 표시를 해보면 얘는 밑으로 3mg, 얘는 밑으로 5mg. 따라서 2mg는 총 8m A. 그래서 가속도가 4분의 1g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g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V는 반대 방향
지금 A가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크잖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V는 2분의 1 GH에다가 3분의 1 GH를 합쳐야 되니까 6분의 루트 6분의 5 G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계산해 놓은 답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계산할 때 답지가 좀 틀린 거 있으면 지금 풀어주는 걸로 좀 바꿉시다. 내 기억에는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고, 답지가 이제 틀렸을 듯한 느낌이 드네. 8번. 그렇지. 이런 답이 아까 안 나왔거든. 계산을 잘못했어요. 계산을. 식을 잘못 세웠죠. 답지에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10nv 제곱해야 되는데 잘못했죠. 그걸 12nv 제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답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9번, 자 9번하고 10번 한번 해보시고, 9번하고 10번. 자, 9번은 일단 힘과 이동거리가 전부 같으니까 해준 일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P와 Q에서 같을 힘 외부에서 일을 해줬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같을 리가 없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비보존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외력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외력이 지금 작용했으니까 일을 더해준 셈이고 보존이 안 되겠죠. F가 한 일은 같아야 되고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어차피 똑같이 올라갔어. 대신에 가가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같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 자 10번은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힘을 이동거리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그럼 그 넓이가 해준 일이기 때문에 넓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해준 일은 똑같습니다.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L1을 통과하는 속력은 A가 B의 2배냐? 해준 일이 2배면 자, 항상 이걸 항상 떠올리라고.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MV의 제곱이 된다고. MV의 제곱. 일이 2배면 질량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되겠죠. 2배면 4개 되니까. 그래서 2배가 아니고 루트 2배다 라고 해야 되고, L2를 통과할 때의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같겠죠. 그 다음에 L2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운동량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반대로 댄 적이 없어. 힘을 역방향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예. 지금 보면 이게 MV인데 이 전체가 1대2가 되면 이 속력이 1대 루트 2가 돼야 맞아지죠. 속력이. 넓이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1대2죠. L1까지는 해준 일이 넓이가 차이가 1대2잖아요. 자, 안 보이셔요? A가 받은 건 이만큼의 일을 받은 거고 B가 받은 건 이만큼이 받은 거니까. 넓이 차이가 2배잖아. 넓이가. 힘이 FA, FB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FA, FB. 그래프 잘 보시오. 그래서 일이 2배라고 해서 속력이 2배 아닙니다. 일이 4배여야 속력이 2배지. 당연한 상식 같은 거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을 쭉 계속 탄성력에 대해 배웁시다. 탄성력. 일단 너무 어려운 것들은 좀 배제를 했어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그 정도까지 나올까. 일단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만 하고. 자, 그림은 용철 상수가 80이고, 80이고, 자, 8m/s로 다가와서 압축한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전부 탄성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면 되니까, 그래서 압축거리는 루트 K분의 M의 V가 됩니다. 다 값을 집어넣으면 80이고, 질량이 1이고, 속력이 8이니까 8에 64로 들어가야겠네. 그럼 10분의 8 64 10분의 8 그러면 맞는 것 같죠? 대략 뭐 안 해봐도 저런 숫자가 그냥 나올 리가 없거든. 그냥 나올 리가. 진짜 이것도 10인데 물론 100%는 아닙니다. 뭔가 숫자가 5분의 2 루트 5? 뭔가 좀 그렇잖아? 그럼 저러면 답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쓰잘데기 없이 저걸 쓰지는 않는다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확신하면 안 되는데, 저런 답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출제자가 처음 출제할 때 답일 확률이 한 80%라고 보면 돼. 혹시나 잘 몰라서 찍는다. 뭔가 숫자가 막 자꾸 루트가 들어가고 분수가 들어가고 그래. 그러면 맞을 확률이 더 높다. 찍을 때 잘 찍으셔요. 이렇게. 막 그다음 막 무조건 읽지 말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32줄이 갖고 있어야지 틀렸고,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위쪽 수평면에서 용수철 A에 질량이 M인 나무 토막을 접촉시켜 EX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아래쪽 수평면에서 용철 B를 EX만큼 압축시켰다.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용체 상수 K의 EX의 제곱 거기에다가 mg h를 더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3k의 E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mgh는 6kx의 제곱에서 2kx면 4kx 제곱 따라서 5번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13번. 얘네들이 EX, X만큼 압축시켰다가 놨더니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었대. 한번 해봐. 자,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답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했어요? 자, 몇 번이 나옵니까? 한 번? 자, 근데 시간들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자, 이걸 이용하면 돼. 이게 뭐냐면, 2분의 1의 K의 EX의 제곱이 운동에너지니까 얘는 2배의 M1분의 P 제곱. 또 2분의 1의 K의 2K의 X의 제곱은 2의 M2분의 P 제곱. 이 같아야죠, 이게. 에? 운동 에너지는 아까 어떻게 표현하려 했어요? 2M분의 P 제곱이니까. 이거 많이 이용해 먹는다 했잖아. 이거. 몰라도 사실 풀 수는 있어요.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걸 이용해서 빨리 풀란 얘기입니다. 수능에서 적용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식을 까먹지 말고 이 데리고 있어야 돼. 충돌이잖아. 이거 무조건 충돌이잖아. 에너지와 충돌. 이 식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식.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안 쓰는 거지. 당연한 식입니다 이게. 이걸 활용하면 금방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2kx 4k
x제곱 하고 이제 4k x제곱 m1하고 2k x제곱 m2하고 같아야 되니까 꼭 1대 2가 되어야 답이 되겠죠. 바로. 이런 걸 알면 바로 또 풀 수 있다. 기본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 정도도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요거 14번 15번 이제 이거를 조금 인지를 해야 되는데 14번까지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은데 15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이걸 선생님이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게 중요한데 애매합니다. 15번 어디까지 손 대야 될지. 네, 안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14번 유형을 해보면 14번 자 5점을 지나 B에서 정지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에서 가장 크다. 당연한 거겠고. 알구나. 정지? 당겼고요. 5에서 A까지 당겼으니까 가장 크다 맞고요. 운동 에너지는 항상 평형점에서 큽니다. 그래서 맞죠? 영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하고 B하고 같아야죠, 당연히. 마찰이 있어? 있네. 그러면은 디귿이 안 되겠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더 적게 압축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그다음에 물체 운동 에너지는 그럼 뭐에서 클까요? 니은 다시 생각해야 돼. 운동 에너지는. 이게 쉬운데 이거 많이 틀립니다. 나도 지금 글을 잘못 안 읽어갖고 틀렸는데, 자 이걸 다시 해볼게. 이거 은근 어려워요. 자 만약에 마찰이 없었어. 만약에 마찰이 없었으면 5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된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5점이 어떤 점이냐? 평형점입니다. 평형점. 평형점은 알짜임이 없는 경우야. 알짜임이 없는 경우. 그런데 마찰이 있으니까 물체가 여기 5점을 지날 때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어.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압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탄성력은 밀어내고 마찰력과 탄성력이 이렇게 작용할 때가 있을 거야. 탄성력과 마찰력이 작용할 때. 자, 그때가 어느 때냐? 자, 여기하고 여기에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는 탄성력과 마찰력이 전부 이 방향이가 될 수가 없고, 여기 이쯤이야. 5를 오기 전에. 탄성력은 땡겨,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잖아. 운동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5 이전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해서 그 외력까지 포함한 모든 힘이 평형일 때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이거 좀 안 배우면 알 수가 없어 이거. 있어. 기출 문제니까 이거 수능 기출 문제니까. 큰 이유가.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알짜 햄이 0인 곳에서 속력이 가장 큽니다. 5보다 이쪽 약간 5 오기 전에 이미 최대가 됩니다. 속력은. 외력이 작용한 경우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과 마찰력밖에 없어. 그러면 2점 지점이면은 탄성력은 잡아 당길 거고 탄성력이고, 마찰력은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마찰력이 있을 거고, 저게 같아지는 지점은 5점이 아니다. 5.2점이다. 그러니까 어디냐? 거기까지 물어볼 수 없어요. 물리원에서. 좀 선을 넘는 문제지. 이렇게 되면. 따라서 기억 빼고는 전부 틀립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알아야만 푸는 거고 이거. 자, 그러면 15번. 자, 한번
공부해봅시다. 15번을 위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공부를 해봅시다. 다시. 자, 여기 질량이 M이고 여기가 K야. 자, 보기만 하셔. 여러분들은 결론만 이해하면 되니까. 과정은 내가 다 스스로 할 거고. 얘를 손바닥으로 떠받치면서 천천히 놓으면, 자, X만큼 내려가서 멈춘다고 해봅시다. X만큼. 따라서 KX는 mg가 되는 곳이겠죠. X는 K분의 mg인 지점이 또 다른 평형점입니다. 이게 평형점. 이게. 이번에는 1번 위치에서 그냥 놔. 손바닥으로 떠받치지 말고 그냥 놓으면 더 내려갑니다. 얘가 더 내려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이거를 X'이라고 찾아. X'이 그럼 얼마냐? X하고 X'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왜 같은가요? 라고 한다면, 자, 매우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자, 여기 1번 위치, 여기 2번 위치, 여기 3번 위치. 어느 지점에 있던 간에 뭐가 다 똑같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단 2분의 1의 mv의 제곱에 여기서는 보존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 항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보존력이 두 개가 개입하는 건 이 문제밖에 없어. 그러면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자, 1번 위치에서 쓰면 운동 없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mg, x, 탄성 위치 에너지 없음. 2번 위치에서 쓰면 2분의 1의 mv의 제곱, 속력은 가장 빠를 거고, 없고 2분의 1의 kx 제곱이 될 거고, 3번 위치는 다시 또 정지하니까 없고 mg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2분의 1의 k의 x 플러스 x 프라임, x 플러스 x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세 식이 모두 같아야 돼. 그래서 1번과 3번식을 갖다 정리하면, 1번과 3번식을 정리하면 mg는 2분의 1 k의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1번과 3번 같다고 놓으면 mg가 kx잖아. mg가 kx. 이게 kx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x하고 x 프라임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미 한번 내가 보여줬으니까. 그럼 용철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걸 인지하려면 정확하게 많이 풀어보고 이거의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실력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지금 풀이 방법 내가 지금 왜 굳이 썼냐면, 각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됩니다. 귀찮지만 이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해. 꼭 항상 저렇게 풀어야 되나요? 잔머리를 굴려서 풀 수가 있지. 이제 우리 결과를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면 결과를 가지고 답을 빨리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초보자인데 그 결말만 갖고 답을 빨리 찾는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면 지금 풀이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고. 지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여기 15번 한번 답변을 해보셔요. 그러면 지금 한 걸 가지고 뭐 증명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몰라도 되긴 한데, 평형점에서 늘어난다 정도만 알면 되고, 답 다뤄봅시다.
예. 1번에서 어디? 15번? 14번? 안 늘어났잖아. 하나도 안 늘어난 거니까 1번 위치는. 용수철을 극복해야 아마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답을 달아봅시다. 용철 상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용철 상수를. 그러면 지금 5점이 평형점이니까 K의 2분의 D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K는 D분의 EMG가 되면 되겠고, 5점이 평형점이니까 항상 평형점 위치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 B에서 O로 오는 동안,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하니까 탄성은 2분의 1의 K D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D의 제곱, 이게 되겠죠. D 늘어나 있다가 2분의 1 D 늘어났으니까 탄성 이치 에너지는 줄어든 거고 뭐는 증가했습니까? mg 2분의 D는 증가했죠. 탄성은 감소, 위치 증가.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뭐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게 뭘까? 일단 계산하면 이게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4분의 3d 제곱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 KD가, 이거를 바꿔 써볼게. 얘를 고치면 8분의 3D 곱하기 EMG 이게 되겠죠. 그럼 4분의 3 되겠죠. 4분의 3. 거기다가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 앞에 거 전부 계산한 값이, 이거 전부 계산한 값이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mg d가 됩니다. 왜 이 앞에 거만 4분의 3 mgd인데 거기다가 더해줘야 되잖아요. 4분의 3
자, 이거인데 이걸 바꾸면 마이너스 8분의 3 D에다가 KD를 곱하면 되잖아. D 곱하기 KD. KD가 EMG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D 늘어난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1 D 늘어났으니까, 탄성이 나중에 처음 빼야 되죠. 1에서 4분의 1 빼야 되니까요. D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D제곱. 그러면, 요게 EMG가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mg D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다시 감소한 거야. 그만큼 뭐가 증가됐을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만약에 속력 뭐라고 하겠으면은 요것이 2분의 1의 mv의 제곱이 되겠죠.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5점에서 물체의 속력과 가속도를 물어봤죠. 자, 3번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3번을 이걸 알고 있으면 또 빨리 풀어요. 3번을 다른 각도로 표현해 보면, 자, 이걸 지우고 여기다 해볼게. 자, 만약에 x가 평행점이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mg x가 되겠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는 증가하지? 증가하는 게 운동 에너지하고 탄성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얘가 만약에 100이고 10kg이라고 합시다. 탄성 계수가 100이고 질량이 10kg이면 x는 얼마여야 될까? 1m면 되죠. 1m. 그게 평행점일 거 아니야. 1m 내려가면 평행점이겠죠.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곳.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100줄 감소했지. 100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어디로 갔냐? 탄성으로, 용수철이 저장됐어요. 계산해보자고, 용수철 값.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얼마밖에 안 남아? 50밖에 안 남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50줄이죠. 자, 결론. 자연 상태에서 자유낙하시키면 평형점을 지날 때 운동과 포텐셜, 탄성 포텐셜은 무조건 1대1입니다. 그걸 알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볼게요. 3번을. 그런 방법으로 평형점 위치가 2분의 1 D잖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mg 2분의 d지. 그거에 얼마만큼 가져가면 돼? 그럼 아까 시랑 똑같지? 이거 한 거랑 똑같지 않아? 계산 보면 이거랑 아까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 4분의 1 mg 대 나왔잖아. 네. 자, 여기 이걸 다시 해봐. 평형점을 지날 때 1대1이라고. 그럼 전체 에너지의 2분의 1만 가져가면 된다고. 1대1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이치 에너지 얘를 1대1로 나눠 갖는다고. 이 감소한 이치 에너지가 반대. 저걸 알면 바로 풀 수 있지. 자,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 2번에서 했던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다 할 수 있어야지. 유양이면 다 했으면 좋은데 시험 시간에 짧은 시간에 풀려면 평형점을 지날 때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반절을 가져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V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루트 2분의 GD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성립이 될 거고, B점과 A점이 R점이. 그러면 A점은 어떻게 돼 있어? 용출 하나도 안 늘어나 있어. 뭐밖에 작용하지 않습니까? mg만 작용할 거고, B점은 최하점인데 뭐가 크냐? mg보다 탄성력이 더 큽니다. 탄성력, 윗방향으로 탄성력 KD가 더 커요.
KD를 표현하면 얘가 EMG입니다. KD가 EMG였잖아. 따라서 R자임 물어봤으니까 윗방향으로 역시 MG가 되겠죠. 그래서 A점도 R자임 MG, B점도 R자임 M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다시 재점검을 해볼게. 여러분들은 이제 보기만 해. 적을 거 없고. 자, 이 평형점에 놓여 있는 얘가 있어. 평형점에 놓여 있어. 이미 O 위치에 정지해 있어. 내가 얘를 A만큼 잡아당겨. 이만큼 따놓으면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얼마인가요? 이게 물어볼 거야. 지금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물체를 A만큼 잡아당겨. A만큼 더 잡아당겨 놓으면 얘가 어떻게 운동하냐? 위로 A만큼 올라갑니다. 위로. 이게 가장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거를 왜 그래요라고 하면 아까처럼 그럼 왜 그래요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있지? 아까 쓴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왜 그런지가 답이 나옵니다. 근데 풀 때마다 언제 맨날 그럴 거야. 풀 때마다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론을 내려서 생각해보면 평형점에서 시작하면 중력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형점에서 시작하면. 중력이 없으니까 얘는 무슨 운동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 좌우로 움직이는 거 같다고. 내가 평형점에서 A만큼 잡아당기면 당연히 위아래 A로 진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셔? 이게 빨리 푸는 거라고. 저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1번, 2번, 3번 각각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써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 없잖아. 귀찮으니까. 평형점에서 스타트하면 중력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당연히 평형점에서 좌우 진동하게 됩니다. 중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그거 똑같아져, 결론은. 그러면 하나 더 해봐. 자, 내가 평형점에 있는 얘를 A만큼 잡아당겨. 진폭이 AA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지날 때 2분의 A점 지날 때 속력이 얼마일까? 그러면 저거는 자, 이것도 역시 얘는 무조건 위 아래로 진동하게 돼 있어. 그 중에 어느 지점 지나는 거야?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일 때 운동과 포텐셜이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1대 3?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 자, 내가 K고 M인데 얘를 A만큼 잡아당겼어요. A만큼. 그때 잡아두면 여기가 O점, A점, B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항상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써서 푸는 거야. 원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최대고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가 최대고 A의 제곱 최대인데 지금 A 지점을 지날 때 중간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비율만 한번 써봐. 비율만 운동 에너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0, 1, 4, 9, 16 이렇게 됩니다. 포텐셜은 제곱 비례니까 2분의 1 지점이야 지금 A 지점은. 그럼
그럼 운동의 에너지는 거꾸로 4, 0, 당연히 여기는 3 들어가야겠죠, 무조건.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갖고 있는 거야? 전체 4분의 3만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얼마냐? 이 전체가 2분의 1에 K의 A의 제곱에 4분의 3만큼을 가져가. 2분의 1에 MV의 제곱이. 이 속력을 구한 게 여기 속력이라고. 자, 이거 여러 번 했잖아, 이거. 이 중간 지점, 2분의 1 지점을 지날 때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 이거 금방 한 거나 지금 저 2분의 A 지점을 지날 때 물어본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중력 없다고 하면 되면 2분의 1에 KA의 제곱에 4분의 3만큼 가져가면 되는구나. 뭐가? 저 당시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평형점에 스타트를 하면 그 차관점을 알고 중력을 없애서 풀어버린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왜요라고 물어보면 다 해봐야 돼. 왜 그런지 다 써서 해봐야 된다고. 심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자, 요즘은 이것도 등장하는데 좀 더 심화를 해봅시다. 같은 건데 심화를 한번 해봐. 자, 거꾸로 이 물체가 이렇게 돼 있고 얘를 가만히 놨더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D만큼 압축돼서 정지했어. 그러면 이때가 뭐지? 이때가 이게 평형점이죠. 여기서 내가 A만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역시 여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A로 진동하게 됩니다. 아까 거랑 뭐가 다른데? 이거는 늘려놓은 거나 압축한 거나 똑같습니다. 평형점이 지금 정상 길이에서 질량 M자리를 놔서 D만큼 압축돼 있어. 그 상황에서 쟤를 더 누르는 거야, A만큼. 그러면 항상 평형점을 기준으로 진동하게 된다고. 더 이상 중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력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같은 이치로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상태에서 A만큼 압축시켰어. 다시 평형점 지날 때 속력이 얼마냐 물어보면 2분의 1에 K A제곱이 2분의 1에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꾸 중력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런 거는. 평형점에서 시작하면 중력을 없애고 생각해도 된다. 결론이 그래요. 계산한 결론이. 어디가 4분의 3이야? 아니, 지금 물어본 거는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야. 2분의 1을 지날 때는 4분의 3을 해주시면 되고.
보세요. 이제 일단 저런 스타일은 약간 배제를 시켜놨는데 그것보다도 단순한 것들을 먼저 볼 겁니다. 자, 쉬었다가 합시다. 여기서 일단.